주선전화 내 믿음이 결국 생각이 되죠?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를 다듬어갔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 주식해서 한번 좀 먹고 살아줘서 잘 살아보자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자, 밤이새 그래도 오늘 뭐 이렇게 선방한 그런 어떤 모습 뭐 이 정도면 선방한 거죠. 뭐 시장에 대한 부분. 예. 그래서 자 보면 오늘 좀 멘탈이 나갔지만 그래도 또 제가 또 힘이 있게 정말 또 대한민국 주식시장 지키기 위해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외국인들이 요런 어떤 모아가는 모습에 대한 부분, 투신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모두 이렇게 웃음을 잃었습니다. 정말 또 어느 순간에 웃음을 잃게 한 장본인 누굴까요? 뽀띠니지, 뽀띠. 뽀띠니가 자기 뭐 이게 용변도 뭐 이렇게 용번도 막 해소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군 탄약고를 폭파하면서 푸틴의 살인병기로 불리는 바그너 용병 수백 명이 사망한 거 알려졌다. 이런 부분에서 자 보면 주지사는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루안스크 주의 한 스포츠 경기장에 있는 러시아군의 기지를 공습하는 데 성공했다는 그런 어떤 점을 말해줬고요.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던 해당 기지에 최대 300명의 바그너 용병이 있었던 이런 어떤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제렌스키에 대한 현재 우리 쪽 정보에 따르면 이번 공습에서 살아남는 바그너 용병은 이렇게 단 한 명이다. 그래서 이는 흑해 모스크바 함대 침몰 이후 최대 규모의 러시아군 손실 중에 하나가 되는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바그너 용병 그룹의 전투력의 동부 지역에서 사실상 제거된 상태라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사망자 수와 물자 파괴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던 이런 어떤 부분에서 푸틴이가 우리를 굉장히 어떤 속상하게 하는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부분 공포에 사로잡힌 이런 부분에서 원달러 환율은 뭐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지 몰라. 이번에 또 보면 기록가 또 이거 장난이 아니겠죠. 그래서 미국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커지는 이런 어떤 점에서 금융시장이 연일 휘청이고 있는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국 중앙은행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런 점을 말해주면서 코스피 지수는 2600선이 붕괴된 하루 만에 2500선 밑으로 미끄러진 이런 점이 되겠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연고점을 돌파한 이런 어떤 점에서 자 코스피가 2500선을 밑도는 그래서 2020년 11월 13일 이후 1년 7개월 만에 되는 이런 어떤 점이 되겠죠.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2,787억 원을 이렇게 내던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의 52주 신저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치솟는 물가로 미국 FDA가 14일, 15일 열리는 연준에 대한 기준금리 0.75를 인상할 가능성이 급격히 커졌던 이런 어떤 점도 또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서둘러 증시를 떠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점도 말해주고 있는데, 자 일각에서는 100bp 인상 가능성에 대두 FED 금리를 한 번만에 뭐 75bp에 대한 올린 거, 그래서 1994년 11월이 마지막이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채금리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0.034 포인트로 오른 3.54.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이거 굉장히 어떤 이게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보면 앞으로 지금 미 연준이 6월에도 아니 그만 좀 올려라 법이야 우리 힘들어 죽겠다 해서 75bp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금리 국채가 금리 뭐 0.5 오르면 뭐 시중 금리는 막 굉장히 또 많이 더 오르죠 보면. 그렇게 해서 자 시중 금리 한번 볼까요? 시중 금리가 뭐 초저 금리에서 뭐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시중 금리 자 보면 저금리 시대는 정말 어떤 금방 간 그런 부분에서 자 보면 이런 부분, 저 금리에 대한 부분, 굉장히 어떤 심각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은행주 소폭 반등, 하반기 금리 인상 수혜의 끝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그래서
보면 미연준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 변동성에 학대할 것이라는 영끌에서 14년대 대출금리 인상에 뒤숭숭한 이런 어떤 부분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보면 최근 2년간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저금리를 앞세워서 부동산에 투자한 영끌족의 고심이 커진 이런 어떤 부분. 그래서 코로나19로 저금리 기조가 막을 내리고 높아지는 물가 등 인플레이션 우려의 기준금리가 높아진 가운데 보면 주택담보대출 형들아 주택담보대출이 7%씩이나 되네. 그래서 서울 중형 아파트 월 대출 상한액의 가처분 소득 70%에 달하는 가처분 소득은 개인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며 가계 수입 중 소비와 저축 등에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소득을 가리키는. 근데 뭐 이제 나라에서 좀 집 한 채씩 줘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뭐 나쁘지 않죠. 조그만 집이라도 좀 주고 이래야지 보면 이게 참 보면 이게 그 집에 투자한 돈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 공화국이잖아 보면. 그래서 금리가 점점 높아질 경우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점. 그래서 주담대 금리가 7% 인상될 경우 서울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월 대출 상한액이 291만 원까지 상승하는. 그래서 서울 아파트 월 대출 상한의 평균 금액이 이런 부분 261만 원이고 전용 면적이 59제곱미터. 그래서 246만 원으로 짓게 된 이런 어떤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다시 한번 또 강력한 모습. 그래서 자 보면 외국인들이 또 이렇게 또 많이 잡아주고 있죠. 외국인들도 많이 잡아주고 있고 금융 투자에 대한 부분 기타 법인에서 잘 잡아준 이런 부분에서 원숭이 두창 지금 원숭이 두창 이거 굉장히 어떤 무서운 그런 부분 있죠. 보면 원숭이 두창 너무 무서워요. 보면 그래서 자 보면 원숭이 두창 개명 검토 그래야지. 그래서 원숭이 두창 개명을 좀 해야 됩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팬데믹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혹시 모르 공기중으로 감염되면 또 난리 나는 거야. 보면 그래서 정부에서 또 원숭이 두창 치료제 500명분의 7월 중 도입을 추진하는 이렇게 해서 자 추가에 있어서 월봉에 대한 부분과 주봉에 대한 부분에서 바닥선에서 양선에서 힘을 모아주다가 다시금 거래량 터져주면서 굉장히 어떤 슈팅 랠리가 강하게 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또 나올 때가 됐다. 뭐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1봉에 대한 부분 9,830원에 대한 힘을 모아주다가 슈팅 눌려줬다가 재차 슈팅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는 이런 부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카페에서 전부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여고습니다